뉴스공장 경제 가정교사 최병 교수님 7년차 가정교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주제는 일본 짝사랑? 일본 짝사랑의 일본 짝사랑 성적표가 나와가지고. 아, 그래요? 예. 네. 자, 자료 한번 봅시다. 오늘은 광복절 날 이게 나왔어요. 광복절 날 나왔는데. 일본 짝사랑 결과물. 네, 나왔는데 수치가 나왔나 보죠 또? 지난주에 그 예. 이광수 전 의원이 예, 예. 일본 성장률 얘기 잠깐 언급을 하시던데. 네, 네.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깊이 못 들어가고 이제 다른 얘기 하시다 깊이 보니까 못 들어가고 다른 얘기가 주제다 보니까 다른 얘기 넘어갔는데 오늘 이제 그 성장률을 좀 이제 기본적으로 좀 비교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한일 성장률 비교예요, 예. 그러니까. 예, 한일 관계 문제 개선해 가지고 했다는데 자 2분기 성장률을 한번 비교해 보면 있잖아요. 예. 한국이 2분기에 0.6%를 달성을 했어요. 예. 근데 저것도 이제 그러니까 수출보다 수입이 많이 커가지고 저렇게 된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플러스 된 거라고. 예. 예. 다 마이너스인데. 예. 근데 이제 일본 수입이 더 크게 마이너스여가지고 예. 결국은 플러스가 된 거라고 그렇죠. 이게. 예.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저거죠. 결과적으로는 플러스 0.6이 나왔지만은. 예, 더 안 좋은. 근데 일본은 사실은 이제 성장하지 않는 플러스죠 이게. 그렇죠. 예. 예. 일본은 1.5%가 나왔어요. 예. 일단 격차가 0.9%포인트 차이가 나잖아요. 예. 나이가 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용인데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서 났냐면요. 수출하고 예. 정부 기여도에서 차이 났어요. 결정적인 게. 우리는 수출이 마이너스였고 예. 일본은 플러스입니다. 예? 수입은 둘 다 마이너스지만 우리가 더 많이 이제 마이너스지만 하여간 수출이 우리는 마이너스고 저쪽은 플러스인데 우리 수출 마이너스 요인은 정부 탓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예? 중국 때문이죠 뭐. 그리고 이제 정부 기여도가 또 우리는 0.5% 끌어내렸잖아요. 예. 근데 일본은 정부 기여도가 어쨌든 간에 플러스 0.1이니까 최소한 끌어내리지는 않았네. 그러니까 일본이 잘한 게 아니에요. 일본이 특별히 잘한 건 아닌데. 일본은 특별히 잘한 건데 우리가 워낙 워낙 못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런 격차가 발생을 했는데 예. 그 결과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윤석열 이제 정부에서 5분기 동안 이제 성장률 누적 성장률을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1.6 정도 나온 거고요. 예. 일본은 3.4 정도 나왔으니까. 취임 이후 다 합쳐가지고. 그렇죠. 예, 누적 성장률이죠. 예. 그러니까 성장률이 한 2배 이상 벌어진 거예요. 일본이 2배 많습니다. 2배 많이 된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정부 때도 예. 우리가 이제 한 8.8%포인트 앞섰었어요. 박근혜 정권 기간 동안에요. 예.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게 13.4%까지 이게 벌어지죠. 격차가요. 일본보다 우리가 성장률이. 일본이 진짜 망해가나 보다 그랬었는데. 그렇죠. 그게 엊그제까지 그랬는데 지난 이제 그러니까 5분기 만에 일본한테 2배로 이제 그러니까 격차가 밀린 거예요. 희한하게도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부터 이렇게 됐네요. 이게 일본에 대한 짝사랑의 결과이지 뭐겠습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이 원하는 대로 다 되잖아요, 요즘은. 일본이 근데 뭐 잘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워낙 못하다 보니까는 예. 거기다가 이제 일본하고의 이제 그러니까 이 관계가 개선되게 되면은 되게 예. 경제에서 교육이 증가합니다. 그렇죠. 두 국가 간에. 그런데 보게 되면은 저게 이제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작년 4월 달까지가 문재인 정권 때잖아요. 네? 아니 그 문재인 정부 때 일본하고 관계가 안 좋았는데 수출은 한 13% 증가한 증가하고 거예요. 있고 했는데 윤석열 정권이 집권하자마자 일본하고 관계가 좋다는데 일본은 수출은 감소하고 있네. 떨어졌는데 올해는 더 크게 떨어졌죠. 아니 관계가 좋아졌는데 왜 우리 수출이 네.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신기하네 이거. 예? 그래가지고 이 수출과 수입을 합친 전체 교육도 예. 줄어들고 있어요. 교역량이? 예, 교역량이. 아니 일본하고 관계가 좋아졌다는데 교역량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갈수록 더 크게 이제 줄어들고 있다 이거죠. 관계 개선 때는 관계 개선한다는 때. 이해가 안 되네. 예? 그러니까 저게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서 가지고 한 82억 달러가 줄어든 거예요. 교역량이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중국하고만 줄어든 게 아니라 그렇죠. 일본하고도 줄어들었어요. 예. 일본은 찬스라고 생각해서 일본하고 수입을 안 하고 있나 한국으로부터? 일본하고 관계가 그러니까 망쳤다고 문재인 정권 때 망쳤다고 그렇게 예. 이제 욕을 했잖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관계 개선한다고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나가자고 하면서 했는데 결과가 저렇다 이거예요. 성적표가요. 경제 성적표가. 이 데이터는 저는 반대로 나올 줄 알았더니 예. 그게 아니네. 놀랍죠? 야, 예. 하여튼 바보들 나.
바보가 아닌 분야가 없긴 이게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지금 뭐 중국하고 아세안이 이렇게 하락하는 건 우리가 지난번에 소개했지만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예, 미국, EU보다 더 많이 하락하고 앉았거든 일본은요. 미국도 올해 들어서 마이너스 아닙니까? 예, 올해 들어와서 이제 마이너스로 떨어진 거예요. 미국도 그러니까. EU도 7월 달부터는 7월 마이너스로 달부터 마이너스 떨어지고 있고. 일본은 근데 마이너스 10.4나 되면 많이 되는 거네. 예. 일본의 수출은 최소한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야, 아니 일본과의 관계가 좋아졌다. 그러니까 아까 성장률에서도요. 예. 2분기 성장률 얘기했잖아요. 성장률 얘기했었는데 일본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에부터 수출이 줄어들기 시작한 게 작년 3분기부터인데 조금 3분기에 조금 줄어들어요. 4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줄어들어요. 근데 4분기 때 일본의 수입은 크게 증가했었어요. 30몇 %. 근데 우리는 거꾸로 14% 일본에 대한 수출이 줄어들어. 그러니까 일본으로부터 수입이 늘어난 것은 관계가 좋아졌다 쳐서 그래요. 아니 일본이 예. 대외적으로 수입이 예. 34%나 늘었는데 4분기에 예. 우리가 일본에 수출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으로부터 수입해가는 거는 14%가 줄어든다니까. 아 일본이 일본 수출이 전체 수출은 증가하는데 일본이 전체로는 30%가 34%나 증가했는데 수입이 증가했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로부터 우리만 수입은 14%나 줄어. 왜 그러냐고 일본이 섭섭하지 진짜. 최소한 자 그래가지고 수입은 더 많이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문재인 정부보다. 좀 그러면 지원 사기 해주려면 좀 화끈하게 좀 해주지. 그러니까 예. 그런 건 없는 거야 일본한테. 그렇죠. 그냥 자기들 것만 챙기는 거지. 그렇죠. 일만 챙기는 거지. 우리가 너무 우리가 좀 우리는 일본한테 다 퍼주다시피 했는데 라이브한 거죠. 얻어내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7월달 기준으로요. 7월달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나라 주요 수출국이나 지역을 보게 되면요. 중국에 대한 수출은 2010년 수준으로 빠꾸했습니다. 아니 13년 빠꾸예요 이제. 예, 아세안은 2019년으로 빠꾸했고, 여기는 4년 빠꾸했고. 미국이 2021년. 근데 이제 일본이 2017년 수준으로 바꾸했어. 일본이 문재인 정권 저 초기로 돌아가 버렸어요. 6년. 그러니까 경제라는 건 끊임없이 성장하지 않으면 이제 경제가 후퇴한다고 막 질타받는데 지금은 다 후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최소한 일본과의 그러니까 말이에요. 물량은 늘어날 줄 알았더니 자세히 보니까 전혀 아니네.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관계 개선에서 얻은 게 뭐예요, 그럼 대체? 그러니까요. 예? 최소한 일본 수출은 늘었습니다. 예. 뭐 이게 나올 줄 알았더니 그렇죠. 예. 일본이 우리로부터 물건을 언론이 보도를 안 하는 거죠. 이런 거 싹 가리고 있는 거죠. 일본 이게 만약에 좋아졌으면은 얘기 안 했겠어요 언론에서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얘기했겠죠. 예, 관계 개선으로 수출이 증가했다는 얘기 안 했겠습니까? 근데 수출이 마이너스 10%야. 야 올해 상반기만. 예. 이거 이상하네 이거. 왜 일본이 그러면 우리로부터 수입을 안 해가는 거야? 한번 다음에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그 이유가 있어요. 품목을 한번 보죠. 품목을. 예. 아니 품목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한국이 탈중국 한다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공급망이 한국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4분의 1은 없잖아요. 홍콩까지 합해도 30% 이상 된다고요. 공급망이 안정화되지 않으니까. 공급망이 안정화되니까 불안한 거지. 거래하기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윤 대통령은 계속 우리가 일본한테 호의를 보이면 일본이 이참에 우리한테 상황을 호의를 보여줄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거꾸로 호사카 유지 교수님이 항상 하는 말이 한국이 약해 보이면 일본은 그때 뽑아먹으려고 생각하지 잘해주지 않는다 절대. 지금 말 잘 듣고 밑으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뽑아먹어야지 이때. 원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상대방이 쿡 찌르는데 가만히 있으면 더 찌른다고. 그게 유명한 말인지 모르겠나. 호사카 교수님이 한 말은 그거였어. 일본은 그럴 때 요놈이 말 잘 듣는구나 하고 더 뽑아먹을 생각을 하는 게 일본의 생리인데 윤 대통령은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유. 자 그리고요. 그 결과가 우리나라 수출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비중이 뭐 내수도 안 좋지만요. 산업 붕괴 속에서 기업 이익이 붕괴되고 있어요. 기업의 이익이. 코스피나 코스닥 상장 기업들의 상반기 이익이 발표가 됐는데 많이 줄었네. 이게 있잖아요. 지금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90조에서 38조로 줄었으니까 작년에 비해 가지고 거의 3분의 1 토막 난 거잖아요. 그러네요. 기업들이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죽을 마신 겁니다 지금요. 예? 죽을 마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상장 기업 이게 코스피고 그 다음 장이 나오면 코스닥이 나올 겁니다. 코스닥도 보게 되면은 한 7조였었는데 4조로 줄어들었으니까요. 비슷하네요. 예, 줄어드니까는 참 진짜 기업들이 지금 상당히 죽을 맛이죠. 죽을 맛인 거고요. 이게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수출이 안 좋으니까 기업들이 돈을 벌 수가 뭐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돈을 벌기가 힘든 구조인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뒤에도 그러니까 하나 더 붙여야 돼요. 우리만 그런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예. IMF에서도 경제 성장률 상향 조정했어요. 예. 우리만 이런 거예요. 예. 아니 지금 뭐 미국 기업들 주가라든가 이런 거 잘 나가잖아요. 일본 기업들도요. 자, 그다음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다음 장면 보여주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8월 달 이제니까는 이 20일치가 지금까지 7월 달까지 얘기고 예. 이제 8월 달 얘기. 8월 달 20일치가 이제 또 엊그저께 감사했네. 발표가 됐잖아요. 어저께 발표가 됐잖아요. 발표가 됐는데 일단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보도를 보게 되면요. 아주 드라이해요. 그냥 사실 보도처럼 제목이 똑같은데 수출이 16.5% 감소했다. 무역 수지는 36억 달러 적자다. 이렇게만 딱 뽑았어요. 예? 야, 이렇게 뽑은 이유가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더 이상 실드 쳐줄 곳이 없는 거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게 멈추질 않네요. 예. 그래서 교수님이 그래서 구조적이라고 이거는 그렇죠. 하반기 계속될 거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반기 개선된다고 정부는 계속 했는데 이게 구조적이기 때문에 안 바뀐다고 한 게. 자 이제 수치로 넘겨봐 주세요. 아니 이제 한미일 캠프 테이블 때문에 더 떨어질 거예요 이제. 중국이 이제 대놓고 그러니까요. 탈중국에서 이제 반중국으로 넘어갔으니까. 그러니까 더 노골적으로 중국이 하겠죠. 자 보게 예. 되면요 수입액이 8월 달 기준으로 이게 20일치 기준인데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요. 예. 8월 달에 저쪽 오른쪽에 보게 되면 314억 달러라고 돼 있잖아요. 8월 달에요? 예, 어디요? 8월 달 저기 오른쪽에 맨 밑에 오른쪽에 보게 수입액, 되면 예, 314억 달러 돼 있잖아요. 수입은 더 줄었어 또. 더 줄어든 거야. 이게 제일 예.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그럼 수입이 줄어들면은 무역 수지 적자는 조금 개선돼야 돼. 그렇죠? 그런데 근데 수출이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 수출이 보게 되면 300억 달러 밑으로 월 평균 줄어든 게 처음 있는 일이야 이게. 이게 20일치로요. 예? 300억 달러가 붕괴된 거야. 예, 옆에 보게 되면 그린 색깔로. 나라가 너무 급속도로 쪼그라들어가지고 이거. 예? 그러다 보니까는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도 그 실드 쳐줄 데가 없는 거야. 이게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러니까 저렇게 드라이하게 제목을 뽑아낸 거예요. 사실 이렇게 뽑아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반기는 이제 확인이 됐고요. 네. 근데 교수님이 지난 시간에 연수로 나와가지고 이제 이 추세는 구조적인 거라 네. 대통령으로부터 출발한 것이고 대통령의 대중국 정책, 대일본 정책으로부터 출발한 거라 네. 그걸 바꾸지 않느냐 계속 지속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로 쭉 가서 연말까지 가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는 무서워요 사실. 네, 무서워요. 전문가로서 볼 때 무서운데. 예. 그 지금 이제 우리가 재정도 그러니까 정부가 지출하는 것도 관리 수지가 지금 그러니까는 추경호 기재부가 목표치에 한참 벗어나 있기 때문에 증가했기 때문에 예. 하반기에도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 목표치 채우려면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경제 정부가 성장률에서 끌어내리고 앉았잖아요. 정부가요. 경제 성장을 정부가 끌어내린다고. 끌어내리고 있잖아요. 예, 0.5나. 수출도 정부가 이게 그한 탓이고 둘 다. 그래서 제가 인재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인재죠. 추세가 그러니까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하나도 바뀐 게 없잖아요. 아니 이게 인재인 게 명백한 것은 그 정권 초기만 하더라도 전문가들이 뻔히 대통령의 대중국 정책 때문에 이게 시작됐다는 걸 뻔히 알면서 헛소리 삑삑했거든요. 그렇죠. 안 보이는 척. 예. 근데 지금은 최소한 그런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예, 그런 그러니까 얘기는 이제 그런 소리 싹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전 세계가 불황이라는 걸로 이제 실드를 쳤죠. 예. 그걸로 안 통하고 그렇죠.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도 안 통하고 그렇죠. 다 소용없고 왜냐하면 다른 나라 경제 성장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네. 전 세계적으로 우리만 빠지는데 그거는 윤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 인재예요, 인재. 수치가 그때부터 다 바뀌잖아요. 어떻게 해요. 갑자기 한 달 사이에 다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갈수록 악화되고 있잖아. 그리고 여기 수치로 보니까 더 확실하네요. 이게 지금 이거 무역 수지거든요. 이거 한 90년부터 30년째. 30년 이상 동안 이렇게 쭉 보는데 예. 저기 맨 쪽에 두 번째 밑으로 막대기가 이렇게 돼 있는 큰 게 있잖아요. 예. 첫 번째 206억 달러가 외환위기 때입니다. 저 때가 외환위기 때고. 예.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있는 게 금융위기 때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마이너스 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00억, 100억 뭐 이렇게 그러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와가지고 마이너스 620억 달러야. 그러니까요. 지금이 그러니까 지금 외환위기보다도 외환위기하고 글로벌 경제 위기보다도 다 합쳐도 윤석열 두 배는 대통령 더 혼자 위기가 3배로 큰 거예요. 혼자 위기가 예. 3배, 4배로. 이게 현실인 거예요. 경제는 수치가 보여줘요. 야, 그러니까 IMF하고 네. 글로벌 경제 위기를 다 합친 것보다 윤 대통령 혼자 만들어낸 위기가 더 크네요. 이게. 그렇죠. 그 언론들이 이거 보도 안 하잖아요. 보도를 안 하고. 보도 안 하죠. 그러니까 나지기만 지금 천수답 정권처럼. 보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주요 보수 매체들은 YTN이나 KBS2나 MBC
저강에서 팔면 그거 먹을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자, 봉지욱 나라가 기자, 망해가고 있다. 아유, 봉지욱 기자 시간 너무 많이 뺏은 것 같은데.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영 교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